세계의 기온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오늘의 기후지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이고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 가운데가 온통 새빨간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극권을 끼고 있어 더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도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더운 아프리카도 51.3도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2050년에는 지구 표면의 최대 34%가 사막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그 어느 때보다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빙하의 땅 그린란드의 얼음들이 전례 없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속도는 3년 전부터 크게 빨라져 매년 50억 톤에 가까운 얼음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방출되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상승해 뉴욕과 런던 등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해 망각하는 사이 미세 플라스틱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넓은 태평양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2060년까지는 현재의 4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매년 1000만 톤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됐던 플라스틱의 역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에 고통받는 동물들. 지구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에서 최악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플라스틱. 바다 거북의 코에선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태국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선 8kg에 달하는 비닐봉투 80여 장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250년 만에 가장 심한 겨울 홍수에 시달렸습니다. 2달 넘게 올해 최악의 강우로 중부지방의 강과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면적 총체적인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중앙회 이사회에서 우리의 운동 목표를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문명의 대전환에 앞장서기로 의결했습니다. 생명살림 운동으로 자연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약, 생명의 밥상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문명의 대전환 실천 과제로 인적, 물적,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대전환 1차 3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역대 여름 중에 기온이 가장 크게 올랐을 때가 대구에서 기록된 40도였는데요. 오늘이 기록을 경신한 것도 모자라서 수온주가 4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폭염입니다. 강원 홍천에서는 낮 기온이 41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역대 최고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39.6도를 보이면서 지난 1994년에 38.4도를 크게 넘어서 111년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날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열대야 일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평균 폭염 일수도 4일가량 늘었습니다. 환경부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서울에서만 폭염 사망자가 지금의 2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불을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서 전기, 수도, 가스 에너지 20% 절약 운동에 앞장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사달 나눔 과수원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OECD가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여 년 뒤인 2060년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엄습해왔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줍니다. 미세먼지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건강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흡착이 되어 있습니다. 폐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장기적으로 건강 영향, 산화 손상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 대중교통 이용운동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에도 적극 홍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 운동은 대기오염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에도 나무 심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중 70%는 플라스틱류라고 합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치울 수라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지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전국 해안 20곳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1제곱미터당 평균 3,800여 개의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다와 강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봉지를 연간 1인당 420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4장을 사용하는 핀란드와 크게 비교됩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하기와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살충제 계란과 닭에 이어서 이번에는 농장의 흙에서도 맹독성 살충제인 DDT가 검출됐습니다. 식탁에 뭘 올려야 할지 주부들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AI나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에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오염 등 2차 피해가 걱정인데요. AI나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닭이나 오리 등이 묻힌 가축 매몰지는 전국 6천여 곳. 이 같은 매몰지에서는 침출수 유출 등 주변 오염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농약과 비료로 죽어가는 우리의 땅을 살리고 건강한 생명의 밥상을 위해 전 회원이 참여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퇴비를 사용하는 유기농을 전면화하여야 합니다. 2030형 생명살림 교육장을 조성합니다. 생명살림 지도자를 매년 7,000명씩 3년 동안 2만 1,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생명살림 운동을 현장에서 전파할 강사를 3년 동안 2,00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생명살림 강사의 활동과 온라인 교육으로 매년 13만 명에게 생명살림 국민실천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30형 생명사회연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2021년까지 에너지 자립화를 55% 달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교육장, 비전력 적정기술 교육장과 제4차 산업기술교육장을 설치합니다. 하나뿐인 우리 강토와 지구별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0여 년 전 우리와 우리의 선배들이 절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근면, 자조, 협동의 깃발을 들고 떨쳐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생각과 생활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과 문명을 바꾸는데 새마을 회원 모두가 정성으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